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단점이 장점보다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애인이 왜 좋아? 라는 질문에 당신의 대답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남친은 정말 좋아하지만 그만큼 불만도 많은 여자 A. 남친을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딱히 불만도 없는 여자 B. 둘 중에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소개할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정답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기 전 일기를 쓰세요. 올브라이트 대학의 겐돌린 사이드만 교수는 커플 466상을 모집해 특별한 과제를 냈습니다. 오늘 애인과 어땠는지 6주간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날 애인에게 느낀 감정, 애인에게 바라는 점, 사귀면 얼마나 행복한지 등등. 6주 참가자들의 일기를 모두 모아 분석한 교수님은 안타까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참가자들은 애인에게 만족한 날보다 애인에게 실망한 날의 애정과 행복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애인이 너무 좋아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의 만족도는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내 애인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관계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특히 애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애인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대체 왜 이런 슬픈 결과가 나온 걸까요? 단점이 장점보다 치명적인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장점에 대해 추상적이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애인 완전 최고라고 말하기는 쉽죠. 그런데 어떤 면이 좋은데?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물쭈물하게 되잖아요. 반면 단점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내 애인은 무뚝뚝해, 너무 이기적이야 하고 잘 꼬집어내죠. 이렇게 애인의 나쁜 점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지할수록 그 단점들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거슬리고 또 거슬리고 결국 애정이나 만족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애인의 뒷담화는 고이 넣어두세요. 싫은 점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면 할수록 싫어질 수 있답니다. 별로였던 사람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이유. 김연우, 윤종신의 후회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무 자주 다투는데 지쳤어. 우린 맞지 않아. 나 그렇게 믿었던 이별 이유 그마저도 그리워. 참 이상하죠?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러면 개운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싸우고 지쳤던 기억마저도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저 좋은 추억인 것만 같은 거죠.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을 지워버리고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마음을 무드셀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사우스햄턴 대학교의 팀 와일드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는 참 좋았지라며 지난 날을 미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후회양의 주인공도 과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깨달았어.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과정이었음을. 분명 그렇게나 힘들었던 나날이었는데 돌아보니 한낱 과정일 뿐이었다는 생각만 들고 떠난 사람이 남긴 그림은 점점 짙어져만 가는 거예요. 단지 노래 속 주인공 뿐이겠어요. 이별한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이렇게 후회양이 되곤 합니다. 과거의 함정.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무드셀러 증후군에 사로잡혀 과거에만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유독 현재 상황에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심한 경우엔 다음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자꾸 지난 연애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애는 안 그랬는데. 마치 후회왕의 주인공처럼 이미 끝난 사랑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말, 붙잡지 못했던 그 순간, 후회 또 후회 돌아와줘. 만나고 헤어지는 것, 헤어지고 지난 사랑을 그리워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왕의 가사에 공감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일 거예요.
그러나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를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새로운 사랑도 시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이젠 후회 따윈 모두 접어두고 이렇게 노래 불러보는 겁니다. 아마 홀가분해질 거야. 넌 나의 짐이었으니. 시간이 흘러가면 있겠지.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라고 말이죠. 눈치와 연애의 상관관계. 당신은 눈치가 빠른 편인가요? 눈치가 없는 편인가요?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냐고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유승희 교수님은 눈치가 빠른데 행복한 연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중인 119명을 모집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먼저 교수님은 한 사람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준비했어요. 화남, 행복, 두려움, 짜증 등등. 그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보여주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특정 감정을 표현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무표정한 사진을 보여주다가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화난 표정의 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사진 속 사람이 어떤 표정인 것 같은지 맞춰보라고 했어요. 이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현재 연애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과연 표정을 잘 읽는 사람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을까요? 눈치가 빠르면 덜 싸운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간 사진 속의 표정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들은 연애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표정을 알아채는 것과 연애 만족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유승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치라는 건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눈치가 빠르면 다툼이 줄어들어 훨씬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죠. 연인의 기분을 미리 알고 화를 돋우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앞선 실험에서 화난 표정이나 슬픈 표정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람이 더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즉, 눈치가 있어야 싸울 일이 줄어들어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난 눈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눈치가 없어도 연인의 기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자세히 사랑을 담아서 보니까요. 지금까지 단점이 장점보다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